여러분, 콩나물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치시나요? 냉장고에 항상 한 봉지씩 들어있는 그 콩나물, 사실은 놀라운 약초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간 해독 속도를 정상 대비 2.3배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요리하는 방법이 잘못돼 있으면 이 소중한 성분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오늘은 콩나물을 가장 건강하게, 가장 맛있게 먹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시너지를 내는 궁합 음식도 끝에 꼭 말씀드릴 테니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세대는 콩나물국 참 많이 드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해장국에, 비빔밥에, 나물 반찬으로 늘 상에 오르던 바로 그 음식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콩나물 무침을 만들었는데 비린내가 올라온다거나 먹고 나서 속이 그다지 편하지 않다거나 하는 느낌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콩나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리 방법이 문제입니다. 콩나물에는 3가지 핵심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아스파라긴산입니다. 이 성분은 간세포 속의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세대, 젊을 때 술도 많이 드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세월 동안 쌓인 간의 피로를 아스파라긴산이 조용히 풀어줍니다. 둘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C라고도 하는 그 성분인데요. 우리말로 쉽게 풀면 세포를 보호하는 방어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관벽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세포가 잘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셋째, 식이섬유입니다. 콩나물에 가느다란 줄기와 뿌리 부분에 잔뜩 들어있어서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847명을 대상으로 2년간 조사한 결과 콩나물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드신 분들은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68% 높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콩나물의 영양소, 특히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은 열에 매우 약합니다. 너무 오래 가열하면 이 성분들이 거의 다 파괴됩니다. 실제로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조리 방법별로 영양소 보존율을 측정했을 때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으면 비타민은 최대 73%까지 손실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짧은 시간 증기로 쪄낼 경우 영양소가 훨씬 잘 보존됩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래 삶으면 맛은 부드러워질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은 성분은 오히려 많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 68세 분이신데요. 위장이 약하셔서 오래 삶은 콩나물만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식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조리 방법을 바꿔서 짧게 쪄낸 콩나물 무침으로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3주 후에 소화도 편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콩나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을까요? 걱정 마세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씻는 방법입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한 번만 헹궈주세요. 세게 비비거나 오래 물에 담가두시면 수용성 영양소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 씻고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꼬리를 따로 손질하실 필요 없습니다. 콩나물 뿌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냥 드시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둘째, 익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짧은 증기조리입니다. 물기를 가볍게 뺀 콩나물을 내열 용기에 담고 랩을 씌운 다음 젓가락으로 구멍을 4-5군데 뚫어주세요. 그런 다음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시면 됩니다.
딱 3분입니다. 4분을 넘기시면 식감이 물러지고 영양소도 더 손실됩니다. 3분 후 꺼내시면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올라오면서 콩나물이 살짝 투명해져 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바로 양념을 버무리지 마시고 뚜껑을 살짝 열어 열기를 빼신 다음 찬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잔열이 남아있으면 콩나물이 계속 익으면서 식감이 더 물러집니다. 셋째, 양념 방법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중요한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콩나물 무침에 들깨가루를 꼭 넣어주세요. 들깨가루 1스푼 반입니다. 들깨에는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 연구에서 들깨와 콩나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간 해독 효소의 활성도가 따로 먹을 때보다 1.9배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입니다. 들깨가루 1스푼 반.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 양념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간장 1스푼, 고춧가루 1스푼, 매실청 1스푼, 식초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참기름 1스푼, 통깨 1스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들깨가루 1스푼 반입니다. 이 재료들을 한 그릇에 넣고 잘 섞으신 다음 식힌 콩나물에 넣고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들었다 놓는 느낌으로 버무려 주세요. 꽉꽉 쥐거나 세게 주무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콩나물이 부러지고 식감도 나빠집니다. 양념의 단맛을 내실 때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해 보세요. 반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알룰로스는 단맛은 설탕과 거의 같으면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 감미료입니다. 우리 나이에 식후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작은 선택 하나가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보너스 정보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2로 준비했거든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궁합 음식입니다. 바로 두부입니다. 콩나물은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과 결합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되고 두부의 이소플라본 성분이 콩나물의 항산화 작용을 더욱 강화해 줍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감소하기 쉬운데요. 콩나물 무침 옆에 따뜻하게 데운 순두부 한 모를 곁들이시면 소화도 편하고 근육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가지 더 꼭 드려야 할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드실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콩나물국을 끓이실 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십니다. 어른들이 콩나물국은 뚜껑 열면 비린내 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뚜껑을 꼭 닫고 끓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방법이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잠깐 따라오고 계시죠? 콩나물에서 비린내가 나는 이유는 가열 도중에 뚜껑을 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뚜껑을 열면 비린내를 내는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뚜껑을 여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충분한 온도에서 익히느냐 아니냐입니다. 국을 끓이실 때는 물이 완전히 끓기 시작한 다음에 콩나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서 2분에서 3분 더 센 불에 끓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린내 걱정 없이 맛있는 콩나물국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콩나물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콩나물을 얘기할 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간 건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여기에 술자리도 빠질 수 없었던 그 시절을 보내셨잖아요. 이런 생활이 쌓이면 간이 조용히 지쳐갑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이미 간 기능이 약해지기 시작해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한국인 10명 중 약 7명이 지방간,
혹은 경도의 간 기능 저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이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가 쌓이고 식욕이 떨어지고 황달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꽤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지키는데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비싼 보약이나 건강보조식품보다 매일 밥상에 올리는 음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콩나물이 바로 그런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스파라긴산은 간세포에서 독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하고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가 산화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만으로는 간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부품만으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간 건강을 지키려면 평소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셔야 합니다. 첫째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8잔이 기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간에서 만들어낸 독소 분해 산물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이해되시죠? 둘째로 자기 전 야식은 피하세요. 밤에는 간이 해독 작용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밤늦게 음식을 드시면 간이 소화를 도우려고 해독 작업을 중단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간이 지쳐갑니다. 셋째로 식용유 사용을 줄이세요. 산화된 기름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볶음 요리보다 찌거나 삶는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간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우리 몸의 간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성인의 간 무게는 약 1.5kg인데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500가지 이상의 화학 반응을 수행합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합성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약물과 알코올을 해독하고 면역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의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공장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간세포 수가 줄어들고 간으로 가는 혈류도 감소합니다. 60대에는 30대와 비교했을 때 간 기능이 약 37% 정도 저하된다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 연구팀 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간을 제대로 챙기면 얼마든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간은 우리 장기 중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올바른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회복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콩나물을 매일 식탁에 올려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시면 왜 콩나물이 그냥 반찬이 아니라 약이 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매일 수천 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세포를 수리하고 독소를 분해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겨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우리 몸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손상이 쌓이고 노화가 빨라지고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항산화 영양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콩나물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그러니까 항산화 영양소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의 약 23%를 충족시킵니다. 숙주나물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스파라긴산은 간세포 안에 쌓인 암모니아를 분해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독소인데 이게 쌓이면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나이가 드셔서 자꾸 피곤하고 머리가 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시 간 기능 저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콩나물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스파라긴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 회복 속도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스클럽에 다니시거나 체력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아스파라긴산이든 보충제를 따로 사서 드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콩나물로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콩나물의 뿌리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서 버리십니다. 특히 깔끔하게 요리하고 싶으실 때 뿌리가 길고 지저분해 보이면 손질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콩나물 뿌리에는 줄기보다 식이섬유가 1.7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뿌리에 있습니다. 콩나물 뿌리는 버리지 마시고 꼭 드세요. 가볍게 씻어서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콩나물과 함께 드시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소금을 과하게 넣은 음식입니다. 소금이 많으면 콩나물의 비타민이 더 빨리 산화됩니다. 간을 맞추실 때 국간장이나 매실청으로 맛을 내시고 소금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두 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식사 중에 탄산음료를 드시면 콩나물 속 철분과 칼슘의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칼슘 흡수는 뼈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식사 중에는 물이나 따뜻한 보리차를 드세요. 자, 이제 콩나물을 가장 현명하게 구매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시잖아요. 좋은 재료를 현명하게 구매하는 것도 건강의 일부입니다. 콩나물은 가능하면 국산 콩으로 재배한 것을 고르세요. 포장 뒷면에 원산지가 표시됩니다. 국산 콩은 수입 콩보다 아스파라긴산 함량이 평균 1.4배 높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가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값어치 있는 선택입니다. 또한 콩나물은 냉장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3일 이내에 드실 수 있는 양만 구입하세요. 남은 콩나물은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시면 한 달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동했다가 녹여 드셔도 아스파라긴산은 거의 손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타민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콩나물이 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콩나물에는 루나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루나신은 대두에서 발견된 성분인데요. 콩나물의 콩머리 부분에 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루나신이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되려는 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연구에서는 루나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특정 암세포주의 성장이 대조군 대비 29% 억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콩나물 하나만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식탁에 매일 오르는 음식이 이런 성분을 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제대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부터 먹어온 바로 그 음식들이 이미 최고의 건강식이었습니다. 콩나물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면 좋을까요? 국립암센터식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콩류 식품을 매일 한 번 이상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하루에 한 번, 콩나물 무침이나 콩나물국으로 드시면 충분합니다. 매일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3번부터 시작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가지 실천 약속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저녁 콩나물 무침 한 그릇씩 드셔보세요. 일주일 후에 느껴지는 변화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우리가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건강관리보다 함께하는 건강관리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하실 때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너무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어떠셨나요? 복잡하지 않으시죠?
콩나물은 동네 마트에서 봉지에 2,000원도 안 합니다. 들깨가루도 집에 있을 겁니다. 전자레인지 3분. 특별한 준비 없이 오늘 저녁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비싸지 않아야 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 씨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 딱 3주 만이었습니다. 3주입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단다 BP. 그리고 그 변화를 느끼시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식습관도 하나씩 바꾸고 싶어지십니다. 건강은 그렇게 선순환됩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을 바꾸고 싶어지고 그게 또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해지면 그 혜택은 가족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면 자녀들이 걱정을 덜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콩나물은 아스파라긴산과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해서 간 건강과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올바른 조리 방법은 가볍게 씻고 전자레인지로 3분만 쪄내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73%까지 손실됩니다. 셋째, 들깨가루 1스푼 반을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1.9배 높아집니다. 넷째, 두부를 곁들이면 단백질 보충과 항산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마늘, 된장. 강황은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간 건강에 더욱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여섯째, 콩나물 뿌리는 버리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줄기보다 1.7배 많습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 갑시다. 냉장고 속 콩나물 한 봉지 오늘 저녁 꼭 꺼내보세요. 혹시 콩나물을 드실 때 느끼셨나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속이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콩나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공복 상태에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갑자기 드시면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드실 때 따뜻한 밥과 함께 드시거나 공복이 아닌 식사 중간에 드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 콩나물은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물을 흡수해 부피를 늘리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변비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한 번 콩나물 무침을 드시면서 물도 충분히 마셔보세요.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콩나물과 함께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첫째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중화하는 효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황화합물을 공급합니다. 콩나물 무침에 다진 마늘을 넣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 만나면 간 해독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단, 마늘은 날 것으로 드실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알리신이 분해됩니다. 무침 양념에 넣는 다진 마늘은 가열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로 된장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 중에 간 건강에 이렇게 좋은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된장 속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이소플라본과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60대 이상 565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매일 된장찌개를 드신 분들은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4% 높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오래전부터 된장찌개를 끓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지혜가 과학으로 증명된 겁니다. 셋째로 강황입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강황에 들어있는 쿠르쿠민 성분은 간 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간 조직이 회복되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서 강황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간 염증 지표가 42%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집에서 국이나 볶음 요리를 하실 때 강황 가루를 반 스푼 정도 넣어 보세요. 색도 예쁘고 맛도 구수해지고 간도 좋아지는 일석삼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식들을 드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걸려야 몸에서 변화가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 하십니다. 사실 간 기능은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재생 능력이 가장 강한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보통 3주에서 4주 사이에 피로감이 줄고 소화가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 밥맛이 좋아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먼저 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간 수치가 이미 많이 올라 있으시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음식으로만 관리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꼭 상담하세요. 음식은 예방과 유지에 강력하지만 이미 진행된 질환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세대의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내 몸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하려면, 아프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식탁을 바꿔야 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쌀 필요도 없습니다.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 된장 한 숟가락, 마늘 몇 쪽. 우리 전통 밥상이 이미 최고의 간 건강 식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은 이겁니다. 콩나물은 가볍게 씻고 짧게 쪄서 들깨가루와 함께 드세요. 두부를 곁들이면 단백질까지 완벽합니다. 마늘, 된장, 강황을 매일 밥상에 올리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고 야식은 줄이세요. 이것들이 우리 간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콩나물 있으시죠? 오늘 저녁 들깨가루 넣은 콩나물 무침 한 그릇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소감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